자, 이 질문 이해 잘 안 되는 학생 잘 들으세요. 제가 매번 강의에서 강조를 맨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말 계속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얘기를 못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지문 강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얘기를 내가 꼭 언급을 하고 가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첫문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첫문단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첫문단이 짧다면은 두 번째 문단까지는 정독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첫 문단이 짧으면은 이 긴 지문에서, 지문 길잖아, 그치? 이 긴 지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딱 와닿게 전달을 못 해줄 수 있어서 이 문단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이 문단까지 읽어서 이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지문은 1문단 읽고 이거 짧구나, 2문단까지 제대로 읽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2문단까지 전부 다 읽어서 이 지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난 지문이에요. 저는 실제로 요거 1문단, 2문단 정도만 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32, 33, 34번 문제네. 문제를 딱히 풀진 않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건 지문이라 가지고 문제 풀 강의가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붙여서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한 요정도 이런 예시나 좀 더 읽어주면은 문제가 다 풀릴 텐데, 나머지 뭐 근거 찾는 거는 뭐 직접 찾아주시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읽는지를 봅시다. 요거 지우고, 자 1문단 2문단 볼 거라고 했죠. 냉수 속 얼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린다. 반면에 북극 해빙 또한 얼음이지만 10도씨가 넘는 한여름에도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다.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더 긴 걸까? 해빙이랑 냉수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해빙이랑 냉수랑 이 둘을 해빙이랑 냉수 속 얼음 차이를 봅시다. 차이. 해빙이 냉수 속 얼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차이 두 가지. 첫 번째, 바닷물 이고요. 두 번째, 크기예요. 아시겠죠? 해빙, 뭐 북극, 남극, 여기에 있는 해빙은 냉수 속 얼음하고 다른 점이 딱 두 개. 바닷물에 있다, 바닷물 위에 떠 있다, 그리고 크기, 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문단을 읽어볼 건데,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냉수 속 얼음에 작용하는 열에너지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가 있고요,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데, 이 때문에 온도가 다른 물체들이 서로 접촉하면은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 그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내가 과학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요런 뭔가 다른 놈들이 붙어있을 때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같아지려고 하는 이거를 나는 전부 다 삼투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열의 삼투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열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단어를 붙여가지고. 접촉한 물체들의 열이 똑같아져 서로 어떠한 영향도 주거나 받지 않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 어떤 놈이, 뜨거운 놈이 차가운 놈한테 열을 주면서 점점 차가워지고, 차가운 놈은 반대로 뜨거운 놈한테 열을 받으면서 점점 따뜻해지다가 이 둘이 똑같은 온도가 되면은 이제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지 않겠죠. 둘째는 뭘까요? 열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되며 접촉면이 클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커진다. 접촉면이 커야 열 에너지의 양이 커진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굳이 1문단, 2문단에서 잡은 게 변할 일은 없겠죠. 뭘 잡아야 돼요? 바닷물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1문단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뭐냐면 결국 바꿔서 말하면 커다란 얼음이 잘 안 녹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자 라는 말이에요.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도 되긴 하는데요. 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갈까? 여기를 이제 전부 다 읽진 않을 텐데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잖아요. 지문을 읽고 독해하고 그러면은 읽다는 말이 중복되니까 독해라고 합시다. 독해하고 근거를 찾아야만,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외워야 또는 머릿속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근데 이 두 가지가 배치가 돼요. 사람마다 학생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암기가 절대 같지 않고 비례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읽냐면은, 저는 지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거든요. 이해하는 과정, 내가 모르는 어떤 것, 이것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모르는 것을 내가 이 국어 지문을 통해서 알고 배우게 된다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돼요. 보통 그럴 경우에 기억이 잘 되면, 내가 암기를 정말 못하거든. 암기 개고자예요. 암기 고자인데 암기 과목 전부 다 개 터졌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아무튼 암기를 못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즐겁게 읽으면서, 보통 근데 그렇게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즐겁게 읽게 되면은 빠져들잖아. 빠져들면은 어떻게 되냐? 읽는 속도가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면서 씨발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이미 망한 거예요. 지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능력을 향상을 시키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읽고, 이제 문학 커리큘럼 들어갈 학생들도 있겠고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겠고 안 들어간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문학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작품 어려웠어 하면 뭐합니까? 전문 주고 네 이거 주말에 읽어봐 라고 하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잘 가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결국 내 눈깔로 이 지문 보고 직접 이해하고 직접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본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읽을 거리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요거 일단 봅시다. 한 변의 길이. 이제 여기서 이 두 개, 제가 구글에 정육면체라고 치니까 몇 개가 나와가지고
요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이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려고 예시로 가져왔어요. 처음에 뭘로 할까요? 한 변의 길이라고 할까요? 한 변의 길이. 여기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1cm라고 했고요.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2cm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몇 번인가요? 33번. 근데 1cm든 2cm든 결국 비율은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계산 못해가지고 틀린 학생은 없겠죠. 2의 세제곱이랑 1의 세제곱 두 개 구분 못하는 학생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1cm라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1cm예요. 그리고 얘는 1cm, 1cm 두 개 합쳐지니까 몇이 되죠? 1, 1이니까 합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는 1, 여기는 2라고 써봅시다. 두 개를 갈라놨어요.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캠 없애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쭉 읽어봅시다. 이거는 스스로 그냥 쭉 읽어보세요. 여기 예시를 그냥 서로랜다. 떠올리면서 읽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쨌건 간에 녹는 시간을 보면은 여기에서 지문에서 나온 순서대로 쓰면 좀 아래에 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녹는 시간 2시간이래요. 여기는 모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한 변의 길은 1, 녹는 시간은 2다. 이거라고요, 그냥. 자, 그런데 산문단 가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8개를 붙여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하나로 만들어 냉수 속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생깁니다. 지금 체크만 몇 군데 해둘게요. 한 변의 길이, 녹는 시간, 면적입니다. 자, 정육면체, 면의 개수, 또는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1이 아니라 더 높아져 버리면은 곱하면은 숫자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면의 개수랑 면적이랑 이제 부피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부피는 위에다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면의 개수.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육면체, 정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의 개수는 6개죠.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도 붙여놨지만 어쨌든 간에 이 4개가 한 면이 돼가지고 똑같은 정육면체가 돼서 이놈들 면의 개수가 6개입니다. 그쵸?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요 녀석을 1의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6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요 녀석은 2가 아니죠. 얘는 4죠. 4의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6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얘는 몇이냐면은 24고요. 그런데 얘를 이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따로 8개를 뿌려놓으면은 이 녀석의 면적은 몇이 되느냐? 6, 8, 48이 되는데 왜 똑같은데 48이고 24냐? 그것은 이
안쪽에 붙어있는 이 세 개의 면이 증발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면적을 계산하는 식에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에서는 한 면에 이 정육면체는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4개를 붙여버리면 3면이 면적으로 안 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사실 같은 부피의 정육면체를 요 녀석과 같은 부피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얘는 각각의 면적들을 전부 다 합치면 48이 되는데 얘는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면적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부피에 있어서 면적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얘는 뭐 이제 8개라고 하면은 비교하기 좀 더 쉬울 겁니다. 8개의 부피는 1 세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6 곱하기 8은 뭐예요? 이게 맞나요? 아, 이거 6 아니죠? 부피는 곱하는 거 아니죠? 예, 망할 뻔했습니다. 8 세제곱 센티미터고요. 얘는 뭐죠? 2니까 얘도 역시 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녹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얘에 비해 녹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8개 이 각설탕이 아니라 얼음이라고 해야죠. 8개 얼음이 가지는 면적이 48인데 얘를 24로 붙여가지고 줄여버렸어. 그러면은 녹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가 되는 겁니다.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얼음으로 열이 전달돼서 열적 평형을 이루어야 녹을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양도 면적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에너지도 반밖에 못 오겠죠. 그러니까 녹는 데까지 시간이 2배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북극 해빙에 적용을 해보면 해빙에 적용을 할 것도 없이 이 3번째 문제인가요? 4번째 문제인가요? 그림 줘가지고 예시 준 문제가 있는데 걔는 2cm짜리랑 6cm짜리니까 3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좀 줄이고요. 2, 4, 6, 24죠. 2, 4, 6, 24.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3인 놈을 한번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놈은 어떻게 될까요? 녹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면의 개수를 알아봐야 되는, 이것도 면의 개수 6개잖아. 한 면에 면적이 몇이죠? 3 곱하기 3은 9죠. 9 곱하기 6은 몇이에요? 50, 96, 6, 54. 맞죠? 96, 54죠. 근데 이제는 8개가 아니라 몇 개를 해야 돼? 이게 3개짜리면은 하나씩 더 붙이면 27개죠. 27개를, 만약 이 얼음 27개가 모여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얼음들을 각각 다 나눠가지고 뿌려놓는다 생각하면은 면의 면적은 몇이죠?
면적이 몇이죠? 곱하기 27개죠. 그쵸? 120, 67, 42, 162인가요? 면적이 162예요.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놈은 사실 면적이, 그러니까 물과 맞닿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과 맞닿는 면적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다. 맞지? 물과 맞닿는. 물과 맞닿는 면적. 3개로 늘리니까 162, 54. 이거 3분의 1이죠. 그러면 녹는 시간은 3배만큼 늘어나겠죠. 맞나요? 그거를 요걸 지울게요. 그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얼음은 4시간이 되고, 여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크다. 면적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부피 몇이죠? 여기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부피가 27이 되는 거죠. 얘는 한 변이 3짜리는. 얘는 사실 얘만의 부피를 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 녀석의 면적은 6 제곱센티미터. 얘도 똑같죠. 면적은 여기에서 4배 그리고 9배, 부피는 8배, 27배. 면적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부피를 똑같은 시간 안에 녹이려면, 녹는 시간이 2개 중복됐구나. 이제 이걸 지울 건데, 아니다, 지우면 좀 뭐한데? 그냥 말로 할게요. 같은 부피를 똑같은 시간 안에 녹이려면은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 역시도 그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그럼 이거는 6이 아니라 9겠네요. 그쵸? 9죠? 같은 면적을 9가 맞나요? 9가 맞을 겁니다. 같은 면적을 같은 시간 안에 녹이려면은 그 면적과 부피의 증가분과 면적의 증가분이 동일해야 되는데, 부피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면적은 그에 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안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면적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얘는 아니죠, 생략이 돼 버리는 거죠. 얘네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부피가 늘어날수록 면적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 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의 해빙이는 엄청난 면적이죠. 그러면 부피는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녹으려면 한 면뿐이고, 요 녀석이 녹으려면 최소한
최소한 10도씨가 넘는 북극의 한여름 기간인 몇 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다시 영하로 내려가 버리니까 해빙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책 떨어졌다. 지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변수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 번째 문제인가요? 네 번째 문제인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림 나온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그 딱 봐도 물에 떠 있는 놈이 있고 물에 안 떠 있는 놈이 있는데, 물에 떠 있는 면은 접촉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알겠죠? 딱 봐도.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제가 그 코끼리 문제만 따로 강의를 찍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이 강의에 붙여놓을게요.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따로 지문 강의 보고도 해결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따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